분사 재미있는 분사고 더 이상 분사가 여러분한테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리를 좀 합니다. ing랑 pp가 분사인 건 아시죠? 의미도 아시죠? 능동이랑 수동도 아시죠? ing가 능동, pp가 수동이죠. 그러면 타동사의 ing라면 목적어가 당연히 와야겠죠. 동사 성질이 있으니까. 맞나요? pp라면 목적어가 안 오겠죠. 왜? 수동이니까. 자동사는 어떤 형태로밖에 안 쓰겠어요? ing 형태로밖에 안 쓰겠죠. 우리가 분사라고 하면 분사와 분사구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자리예요. 자리인데 형용사 자리에 빈칸이에요. 만약에 자, 형용사 자리에 빈칸인데 보기가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사랑 ing랑 pp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런 경우에 앞에서 꾸며주면 pp구나. 앞에서 관사랑 소유격이 제가 괄호쳐놨잖아요. 관사랑 소유격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관사랑 소유격이 있다는 얘기는 이 빈칸은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란 얘기예요. 복합 명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너무 편하잖아. 사실 얘가 없으면 앞에를 좀 봐야 돼요. 이 빈칸 얘를 꾸며주는 게 맞는지. 자, 앞에서 꾸며준다면 pp고요. 뒤에서 꾸며주는데 목적어 없으면 pp고요. 뒤에서 꾸며주는데 목적어 있으면 ing예요. 오케이?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사를 제외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나요? 자,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꾸며주면 pp고요. 뒤에서 꾸며주는데 목적어 없으면 pp고요. 뒤에서 꾸며주는데 목적어 있으면 ing예요. 뭘 제외하고? 자동사를 제외하고. 이거 정리 꼭 하세요, 머릿속에.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왜 앞에서 꾸며주면 pp입니까? 혼자 나와야 되니까. 목적어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홀로. 자, 뒤에서 꾸며주는데 명사 없으면 왜 pp예요? 목적어 없으니까. 뒤에서 꾸며주는데 목적어 있으면 ing겠죠. 자, 머릿속에 꼭 정리. 앞에서 꾸며주면 뭐예요? pp. 뒤에서 꾸며주면 목적어 없으면 pp. 있으면 ing. 근데 이거를 다 초월해서 자동사는 무조건 뭐예요? ing. 됐나요? 자,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 좀 말씀드리면 여기 2번, 3번에서 후치 수식할 때 있죠? 그때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보려면 결국은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후치 수식할 때는. 관사 소유격이 나와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동사의 유무를 안 봐도 돼요. 근데 이게 뒤에 명사 뒤에 빈칸 따라 나올 때는 여기 앞이나 여기 뒤쪽에 동사가 이미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출발하셔야죠. 우리가 준동사의 기본이 뭐예요? 동사 자리 아니다. 저가 기본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분사는 무슨 성질이 있어요? 동사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꾸며주죠? 부사가 꾸미죠. 결국 ing, pp 앞에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자동사, 자주 쓰이는 자동사들이에요. 그리고 remain은 왜 이렇게 많이 틀리나 몰라, 학생들이. 남겨진이라고 해석을 해서 자꾸 remained라 그래요. 도영씨가 가져온 저 커피. 지금 3분의 2 정도 남았나? 반 정도 남았나? 그쵸? remain이, 그 반이네요. 가려져 있었어. 자, remaining이에요, remained예요, 이 커피는. remaining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꾸며주니까 pp 아니에요? remain 자동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사는 ing라고 말해요. 그럼 학생들이 어때죠? 끄덕끄덕 해요. 오케이 이렇게 해요. 오케이라고 해놓고 뒤에서 딴소리예요. 어떻게? 머릿속에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앞에서 꾸며주니까 pp잖아. 뒤에서 꾸며주는데 목적어 없어서 pp잖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면 뭐야 돼? 자동사들을 자꾸 봐야 돼요. 자동사는 어찌됐든 무조건 ing다.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알겠죠? 이거 수동태에서 비슷하게 보지 않았어요? 해석이 뭐뭐 되다라고 되더라도 혹은 뒤에 목적어가 없더라도 자동사는 수동태 안 쓴다. 기억하세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동사는 수동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해석이랑 별개로. 되셨죠? 자, 감정분사. 여러분 감정분사요. 한번 지금 어느 정도 하실 텐데 하고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그냥 마스터하고 갑니다. 오늘 감정분사 굉장히 간단해요. 감정분사는 일단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란 얘기는 뭐가 성립이 안 한다는 얘기냐면 앞에서 꾸며주면 뭐, 뒤에서 꾸며주면 뭐가 목적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형용사. 형용사이기 때문에 뭘로 구분하죠? 해석으로 구분할 거예요. 해석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일으키면 ing, 느끼면 pp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물은 무조건 ing. 사람은 웬만하면 다 pp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 안 써있네? 여기도 왜 안 써놨을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문제 푸는 스텝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예요. 형용사 자리네. 첫 번째, 그죠? 형용사 자리네. 두 번째, 보기를 봤더니 감정분사네. 세 번째가 뭘까요?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는 매치되는 명사가 있겠죠. 꾸며주는 거든 보어 자리는 어쨌든 있겠죠. 형용사니까. 그래서 형용사 자리는 찾으시고 감정분사는 인식하신 다음에 명사 찾기. 명사가 사물이면 감정분사 ing, 사람이면 pp.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 단계만 잘 밟으시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형용사 자리네 라는 건 잘 파악하실 수 있죠? 형용사 자리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감정분사네 라는 걸 알아차리려면 이런 동사들이 감정분사구나 라는 건 아셔야 돼요. 맞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명사 찾기라는 건 얘가 꾸며주는 거라면 앞뒤에 있는 명사 혹은 뭐 비동사 다음이면 주어 뭐 목적 보호 자리면 목적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가 꾸며주는 형용사가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이면 무조건 감정분사 ing. 느낄 수 없으니까. 사람이면 pp. 요대로만 적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애들 있고. well이 아니라 베리가 수식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ing나 pp라고 써있지만 얘는 분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꾸미지 않고 뭐가 꾸며요? 아니 부사가 꾸미는데 well이 아니고 베리라는 부사가 꾸며야 되는 거예요. 단순 형용사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형용사죠. 얘네 형용사죠. impressive부터 pleasant까지 형용사죠. 근데 이거는 ing 형태의 감정분사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단도로 사용 시 ing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은 그냥 대놓고 말하면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같이 나오면 얘가 먼저 라는 말이에요. impressing과 impressive가 나오면 impressive. satisfying과 satisfactory가 나오면 satisfactory. 이 말인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강조하니까 실수하는 포인트 있어요. 뭐냐면 impressive랑 impressing이 있을 때 얘가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 안 쓰고 얘 우선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학생들이 잘못 생각한 뭐냐면 impressive랑 impressed랑 있었을 때 그냥 얘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형용사 얘로 가야 되라고 잘못 생각하세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얘는 둘 중에 무조건 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뭐 찾아야 돼요? 명사 찾아야 돼요. 알겠죠? 사람인지 사물인지. 얘네들은 PP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ing 형태를 의미하는 애들이에요. PP 형태랑은 당연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 형용사다, impressive. 이렇게 하는 경우, 실수 많이 하는 경우예요. 감정분사는 명사 찾는다. 라는 거. 근데 얘는 뜻이 얘랑 달라요. 우리 이게 justing 하면 뜻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다 써버린 지치게 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지치게 하는. 얘는 지친 거고. 지치게 하는 이란 뜻인데 얘는 뜻이 달라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철저한, 완전한이라는 아예 다른 형용사예요. 얘는 얘대로 있는 거고 얘는 얘대로 있는 거예요. 예, 나왔던 적이 있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감정분사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요. 감정분사. 감정분사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를 결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형용사 자리다.
근데 감정 분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꼭 뭐 찾는다? 명사 찾는다. 사물이면 감정 일으키는 ing, 사람이면 감정 느끼는 pp. 자, impressive, satisfactory, attractive, pleasant 같은 애들은 형용사 형태가 있기 때문에 ing 대신에 형용사를 쓰는 거지만 pp 형태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s pp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s pp? 이게 사실은 중간에 부사가 뭐 as previously mentioned 이렇게라든지 as originally requested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막 껴요. 그래서 뭐 as previously mentioned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as previously mentioned 이전에 언급된 것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as pp, as 부사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구문 자체 알아둡시다. 이 부사 자리에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면 3개만 적어볼게요. 이 부사 자리에 요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에, 처음에, 원래. 이전에, 처음에, 원래. 이런 애들이 중간에 껴서 뭐뭐 된 것처럼 이라는 구문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는 한 덩어리가 그냥 중간에 딱 끼는 거예요. 앞이나 뒤나 중간에. as는 뜻이 많잖아요. 제가 억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속상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as가 나와서 pp를 골랐어요 하길래 잘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as였냐면 요 as였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serve as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거든요. 여기서 as 전치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요. 이거 분명히 수업도 했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고 as pp만 기억이 났나 봐. as pp라고 왔다길래 잘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해진 거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구분해주세요. as는 워낙에나 많습니다. 보통 as pp는 얘네끼리 단독으로 그냥 덩어리로 나와요. 이거랑 같이 결합한다기보다는 요것들 같이 봐주시고. 자, 여기는 입문반이 아니니까 그다지 이제 걱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짚고 가셔야 돼요. 얘네들은 밑에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제가 large bag 썼어요. large bags. 이게 맞죠? large bag 썼대요. 맞지 않아요? 더 large bags. 맞죠? 근데 제가 이거를 우기는 거죠. 어떻게 우기는 거죠? 앞에서 꾸며주면 pp니까 뒤를 붙일래요. 나를 설득해봐요. 자, 왜 안 돼요? 앞에서 꾸며주면 pp라면서요. pp는 이렇게 생긴 거 맞지 않아요? 일이 붙은 게 pp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이런 눈으로 볼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안 될까? 그쵸. large 자체가 형용사니까. 맞죠? 그러면 밑에 있는 지금 missing이 있어요. missing과 missed가 있을 때. missed를 쓰면 안 돼요. 왜요? missing 자체가 형용사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형용사예요. 하필 생긴 게 ing pp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형태와 요 뜻, 잘 어울리는 어구들을 외워둡니다. 그게 우리가 시험에서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되시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걸 지금 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뭐 이런저런 게 있고 이 검은 거는 왜 있어야 하면 그나마 조금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다 보세요.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다 쭉 보시고 자 이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사구문 어때요? 좋아하세요?
뭔들 안 좋아한다, 다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다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책으로 공부해 보신 분 계시면 아마 이거 보고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다른 책에 있는 분사구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지 않아요. 뭔가 되게 길거든요. 사실 분사구문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기억나세요? 뭐 접속사 지운다, 주어 같으면 지운다, 동사 ing 붙인다, 빙이나 뭐 해빙빈 생략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해석할 때 뭐 접속사를 생략된 접속사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분사구문 어법 문제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분사구문 어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예요. 자리. 완전한 문장 앞에, 완전한 문장 뒤에 이렇게 빈칸이 붙었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자동사는 ing.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 두 가지 스텝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 빈칸 붙었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자동사는 ing. 보셨나요? 자, 사실은 우리 이미 준동사 처음 했을 때 그거 했어요. 뭐 했었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준동사 처음 했을 때 어떤 거 있죠? 동사 이미 있네. 준동사 자리 목적어 있으니까 ing. 기억이 안 나요? 준동사 처음 했을 때 이거 했어. 근데 우리가 분사를 배우고 났더니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긴 해요. 갑자기 뭐가 혼란스러워지냐면 내가 시야가 요 전체로 봐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실수할 수 있죠. 뭘로 실수할 수 있죠? 얘로 실수할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이 그래요. 특히나 뒤에 뭔 말이 막 많이 붙었을 때 내 눈이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빈칸하고 뒤에 있는 다큐먼트는. 그러면 이제 틀리거나 시간이 많이 쓰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예 틀리는 거지. 단순히 얘를 꾸며준다고 생각해서 리뷰들을 고르거나 혹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꾸며줘야 되는 거야? 목적어인 거야. 근데 그거를 피해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완전한 문장 앞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란 요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리가 제일 먼저예요. 자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누가 리뷰잉 다큐먼트가 맞아요. 리뷰드 다큐먼트가 맞아요. 하면 사실 몰라요. 왜 이 빈칸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맞죠? 문장에서의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만 돼도 분사구문 문제는 웬간하면 맞추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러면 또 어떻게 골랐죠? 동사 있고 준동사 자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to review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죠?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나와요.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면 사실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같이 안 나오면 해석이 필요가 없는데 같이 나오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해석을 분사구문에 먼저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완전한 문장 앞뒤에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완전한 문장 앞뒤에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부정사 배웠을 때 이거랑 비슷한 얘기 했어요. 완전한 문장 앞뒤에 빈칸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면 투부정사 쓰겠다. 사실 그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분사구문이랑 겹쳐 있을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분사구문이랑 겹쳐 있지 않으면 그냥 능동수동만으로 고를 수 있어요. 자, 완전한 문장 앞뒤의 빈칸은 결론적으로 볼게요. 완전한 문장 앞뒤의 빈칸이면 부사 자리잖아요. 그쵸? 준동사로는 자, 완전한 문장 앞뒤의 빈칸이에요.
자, 완전한 문장 앞뒤에 빈칸일 때 리뷰가 있고요. 리뷰 2가 있고요. to 리뷰가 있으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문장 앞뒤에 빈칸이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의 준동사 to 리뷰를 쓰면 되거든요. 맞죠? 맞죠? 반대로 말해서 반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 앞뒤에 빈칸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이것도 해석할 필요 없죠. 왜? 목적어 있는데 결국 to be reviewed는 수동이니까 버리는 거잖아. 그럴 때는 뭐예요? 리뷰는이죠.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 이제 가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일단 처음 해야 되는 건 해석부터 하지 마시고 처음 해야 되는 건 지우고예요. 아시겠죠? 지우고. 두 개 남았으니까 그때는 해석이죠. 이것만으로는 다 못 골라요, 지금 사실은. 더 앞뒤에 내용이 있어야 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면 투부정사, 아니면 분사.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완전한 문장 앞뒤에 빈칸, 완전한 문장 앞뒤에 빈칸, 들어갈 수 있는 거 분사문이랑 투부정사.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능동, 수동 먼저 따집니다. 알겠죠? 해석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원래 형태가 부사절 접속사를 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뭐 때일 수도 있고 동안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전일 수도 있고 뭐라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독해에서 이렇게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접속사의 위치를 봐. 그냥 서류를 검토한다 혹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서류를 검토하는 그냥 대충 이러고 넘어가세요. 없어진 접속사를 찾으려면 뒤에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해석은 뒤에까지 해봐야 얘가 어떤 접속사인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를 한번 이때 볼 건데 그 전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추가로 주의하실 거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원래 접속사를 생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진 씨가 말한 것처럼 해석이 내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필자 입장에서는 접속사를 내비두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접속사가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확히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뒤에 분사구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래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뭐 쓰죠? 문장 쓰죠? 근데 뭐도 되는 거예요? ing도 되는 거예요. 뭐도 되는 거죠? pp도 되는 거죠. 근데 빙이 생략된 형용사나 빙이 생략된 전치사고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예시 좀 적어드리고 갈게요. When you enter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when entering the room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when으로 갈까? when 뒤에는 큰 필요 없어요. 뒤에는 그냥 주어 동사 대충 구색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포인트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가능하죠. 접속사 다음에 ing 가능하죠. 접속사 다음에 pp 가능하고요. 접속사 다음에 빙이 생략된 형용사가 가능하고요.
접속사 다음에 빙이 생략된 전치사 명사조사 가능하다. 라는 거.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어떻게도 가능하다.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허렁이를 고르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딱 봐도 여기 밑에 두 개가 제일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여기 세 개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욕심을 내면 여기 밑에 두 개까지도 하는 게 좋은데 이 세 개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 세 개에서 이 초록이들 있어요. 그쵸? 위에 세 개에서 초록색 빈칸 뚫어놓은 특히 ing, pp 고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완전한 문장 앞에 접속사가 있더라도 주어가 없으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사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분사구문이다 라고 얘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자동사는 ing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상탁씨 피곤한데 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헤매지 말라고요. 문제를 봤을 때. 헤매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어떻게 if랑 y 같은 거 오르면 저 못 고를 것 같아요 하시면 이거는 자꾸 이렇게 어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밑에는 얘네들은. 어법으로 내가 기억을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가 분사거든요. 자, 뭐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면서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사는 ing, pp였어요. 기본적으로 능동수동 맞죠? 목적어 있고 없고. 그래서 역할이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니까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 자리 나올 거예요. 일단 앞에서 꾸며주는 건 뭐였죠? pp. 뒤에서 꾸며주면 뭐 봐야 되죠? 해석도 해석인데 뭐 봐야 되죠?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자동사는 ing. 그렇죠? 자, 근데 자동사는 ing는 따로 자동사들 봐주자 그랬어요. 그거 말고 형태가 ing, pp인데 그냥 형용사 취급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외워서 해야 되는 애들. 리싱이 이끄는 그 수많은 것들. 또 하나는 감정분사. 감정분사는 어떻게 가자고요? 감정분사는 무조건 뭐 찾아라? 명사 찾아라. 사물이면 감정분사 ing. 사람이면 pp. 그쵸? 그거 말고 또 배웠던 거 우리 as pp. as pp. 분사 주식은 분사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었어요. 분사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리. 완전한 문장 앞 뒤에 빈칸. 자,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면 빈칸 뒤에 명사는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면 빈칸 뒤에 명사는 이 빈칸이 얘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분사구문이다라는 걸 알고 났잖아요. 여기 분사구문이라고 결정을 줬잖아요. 그럼 얘는 내 눈에 무조건 뭘로 보여야 돼요? 목적어로 보여야 해요. 순간적으로 얘를 꾸며준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분사구문이면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자동사는 ing. 근데 하필이면 투부정사랑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해석해본다. 투부정사는 위하여라는 뜻으로. 그렇죠? 여기까지. 그 접속사 들어가면 이런 경우 있다. 웬 세 번째 거는 PP형 형용사. 아니요, 그냥 pp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pp니까 목적 없지. 수동태잖아. 그러면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이거 써줄까? 부사 한번 써줄까? 자, 이러면 좀 더 나으려나? 이렇든 어쨌든. 얘 그냥 pp예요. pp니까 목적 없는 게 기본적으로 맞잖아. 그죠? 자, 앞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앞에 30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 10번까지. 아, 맞다. 잠깐만요. 그거 하나 안 한 거 있다. 별건 아닌데 여기 분사구문에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 having pp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having pp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얘는 능동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얘 능동이에요.
시제가 하나 더 앞선 것 뿐이에요. 근데 시제를 하나 더 앞선 걸로 ing 할 거니 having pp 할 거니 안 물어봐요. 그냥 having pp가 능동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동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30페이지 풀어볼게요.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해석을 하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빼고는 해석을 하기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R 보시고 their eligibility 보시고 verifying을 고르길 원해요. 왜냐면 해석을 하면 몇 번씩 약간 입에서 안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그들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페이퍼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라는 이 부분이 물 흐르듯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테니까 해석으로 하지 않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으니까 ing. 이거 준동사에서 우리 처음 배웠던 그 형태 그대로죠.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있고 목적어 없어서 PP인데 이거는 1번이랑 다르게 해석이 조금 가능하죠. 좀 더 자연스럽게 되죠. 왜? 이렇게 보이니까. 이때 전에 구매된 가전제품들. 저만 그런가? 1번보단 2번이 아마 해석이 조금 더 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편하게 되니까 해석이 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 일부러 해석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맞죠? 결국 1번이랑 2번이랑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동사 있고 목적어 있어서 ing, 동사 있고 목적어 없어서 pp. 맞나요? 3번 같은 경우는 as pp 사이에 뭐였어요? 부사. 자, 그 어법이 튀어나오기 전에 as originally planned가 먼저 보여도 괜찮아요.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candidate 나와 있고 candidate을 꾸며주려고 얘는 candidate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용사잖아요. PP형으로 봐도 되고 형용사로 봐도 돼요. 그래서 candidate을 보자마자 qualified for the position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어법으로 따지자면 목적,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데 목적어 없어서 PP로 가셔도 되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해석으로 하시거나 뭐 어법으로 하시거나 어쨌든 어법을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의 어법의 단서는 뭘까요? 어법 단서 뭘까요? 하시는 분 빨리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어법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다 해석을 보셨어요, 이거?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법적인 단서가 필요. 응? have, 그쵸? 잘하셨어요. 자, 끝까지 설명해볼까요? have예요. 그래서 have라서 그 다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뒤가 아니었어. have라는 걸 보는 순간 반짝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have. 영택씨 보여요, 영택씨? have예요. 그래서 맞아요. have니까 주어가 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복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얘를 꾸며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뭐죠? C번. 이렇게 봐야죠. A번이랑 D번이 오게 되면 이게 한 덩어리의 명사구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명사구는 무슨 취급이었죠? 단수 취급.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죽어있던 어법이었어요. 그죠? 명사구 단수 취급한다. 그게 이제 같이 적용이 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겠죠. having repeated랑 차이는 뭐예요? having repeated와 to repeat? 아니 having repeated랑 그냥 아, 얘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 동명사구나 분사구문을 이끄는 거고 능동이에요. 능동, having pp.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얘는 pp로 혼자 나오거나 아니면 꾸며주는 역할로밖에 안 쓰이는 애예요. 얘랑은 아예 성질이 달라요. 얘는 능동이고 분사구문이거나 동명사구로 보셔야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PP입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의 의미예요. 꾸미는 거고요. 그 attempt가 목적어가 돼서 저게 능동으로 반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have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게 뭐냐면 have가 정답 단서라는 이유가 attempts가 목적어가 되면 A랑 D가 올 수 있잖아요. A도 되잖아요. 명사구. 그쵸? A랑 D가 근데 명사구로서 오게 되면 그 명사구인 주어는 무슨 취급을 하죠? 단수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have가 올 수가 없죠. 이런 복잡 애매모호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서 반복되는 시도들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해석이라는 건 약간 애매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히 맞추려면 have가 보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어떤 거가? 이해가 딱 가야 되잖아요. 응. 살짝 풀려가면 다시 못 풀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해석을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 파트 5에서는요, 이 빈칸이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빈칸이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니? 라는 걸 찾는 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have였다는 거죠. have가 복수 동사니까 주어는 attempts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빈칸은 이 attempts를 꾸며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 C번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 6번은 should 보이고 뒤에서 꾸미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remaining 했어요? remaining 하셔야죠. 왜?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니까. 목적 없어서 PP하면 안 되죠? 자, 얘는 사실 해석이라는 게 살짝 필요하기는 해요. 살짝. 왜냐면 프로그램이 주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청중들을 이렇게 보셔야지 답으로 제대로 가요. 그쵸? 프로그램은 청중들을 뭐 한 거죠? 기쁘게 한 거죠. 그래서 D번으로 가셨어야 돼요. 이거 C번 하면 해석이 완전 꼬여요. C번 하신 분 아마 audience만 보고 C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 청중이 기쁜, 그러니까 청중이래. 프로그램이 기쁜 청중이 되어왔다라는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해석까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기쁘게 해왔어요. 청중들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자, 8번. 형용사 자리. 근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고 명사가 뭐예요? 게스트. 그러면 impressive입니까? impressed입니까? impressed였죠. 월만 보고 impressive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9번. 이거는 a blank task에서 끝이에요. 관사랑 소유격 있으면 너무 좋다니까요. 앞뒤를 다 안 봐도 돼요. 뭐 어떤 태스크? 자, 여기서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challenging이라는 단어를 안다. challenging이라는 단어는 도전적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challenging task, 사실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challenging을 안다 하면 C로 가셔야죠. 네, challenging을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몇 번으로 가야 할까요? B번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 앞에서 꾸며주니까. 모르면 원칙대로 따라가야죠. 네, 알기를 바래요. challenging, 어려운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뭐부터 보여야 될까요?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랑 목적어. 그쵸?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세요. 딱딱딱 지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지워지죠? 이 세 개가 다
지워지죠. 이 세 개가 왜 다 지워지죠? 왜 다 지워져요, 이 세 개가? 뭐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표정을 짓더니 왜 대답이 없어? 이 세 개가 왜 다 지워져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다 지우는 거죠. 수동, 능동 기본이에요. 자, 준동사에서도. 제가 준동사 처음 들을 때 그 말 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조각이란 준동사는 굉장히 잘 알아. 하다못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뜻도 알아. 근데 큰 걸 몰라요. 큰 게 먼저예요. 준동사는 동사 아니다. 능동수동 존재한다. 맞죠? 동사 아니고 동사 성질 있다. 요게 가장 기본.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딱딱딱 다 지워버렸어요. 정답 뭐예요? A번. 되셨나요? 자, 천천히 나갔거든요. 그쵸? 천천히 나갔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공부하다 또 물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랑 또 적용이 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해가 되고 나면 틀렸어도 해설지를 보고 나면 다시 맞다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꼭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10번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까 17번. 7번에서 어떤 부분이? 해석을 해봐도 10원 같아서. 해석을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JG는 지난 되는 10년 동안 행동들을 보게 하는 해석 잘했네요. 그래서 C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해석은 잘했는데 거기서 C로 간 게 문제야. 방금 전에 이 부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청중들. 그치. 잘했어요. 청중들을 기쁘게 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그치. 얘는 자꾸 라스트 K가 과거니까. 얘 상관없지. 그리고 과거라고 하면 안 돼. 요거 큰일 날 소리 했어. 지금 이렇게 말을 실수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본인의 지금 틀린 부분 집을 수 있었어. 자, 이게 있으니까 과거가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시제를 결정을 이걸 한 거야. 이거는 이거예요, 그냥. 방금 전에 청중들을 기쁘게 한이라고 했어. 능동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비동사 다음에 ing 형태. 얘는 감정부사처럼 보이는데 감정부사 사실 아니었어. 오케이? 되셨죠? 해석 잘했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갔어. 3,000%로 갔어. 청중들을 기쁘게 한. 만약에 C번을 하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즐거운 청중들이었다. 라는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오케이? 또 질문 있으세요? 상타씨 질문 없으세요? 선생님 만약에 10번에서 네. to exceed가 되면은 to도 답이 될 수 있어요. to 여기 exceed 이렇게? 네. 해석에 따라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이 sales DB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치사가? 오타가 좀 났나? 여기 in 없었어요? 오타가 좀 났나 보다. 어쨌든 아니 근데 해석은 이상해요. 그래도 왜냐면 판매 to가 들어가면 판매 목적을 그 세일즈 목표를 하기 위해서 능가하기 위해서 여기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까지 애매모호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to를 넣어도 해석은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런 다른 경우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보기 안에서만 가야 돼. 그래야 빠르고 헷갈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궁금한 건 따로 물어보는 거지. 지금처럼. 그래서 이거는 아마 to가 들어가도 해석상 어울리지 않아요. 네, 보통은 to랑 분사구문을 같이 넣는 경우는 해석이 정말 생판 달라질 때 넣거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케이.